여러분, 3초 만에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단 3초 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진돗개 한 마리가 그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한 외국인 주부가 보내온 사연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 이야기를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뉴스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인하면서 이건 정말 구독자분들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첫 아이를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한 여인. 그런 그녀 앞에 갑자기 나타난 진돗개 한 마리. 그리고 8살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까지. 오늘 사연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늘 말씀하시던 개의 충직함. 그 중에서도 진돗개의 특별한 충성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특히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공개될 충격적인 반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겠죠? 이 진돗개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 말이 과장이 아닌지 끝까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부터 멀리 미국에서 건너온 놀라운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인 여성입니다. 그녀가 딸과 함께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라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유 사연은 구독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수익금의 30%를 보육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있는 인생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센스 꼭 부탁드릴게요. 한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거주하는 39살 여성 사라입니다. 결혼 10년 차였던 저와 제임스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니며 온갖 검사를 받았고 민간요법도 수없이 시도해봤죠. 시험관 아기 시술도 여러 번 실패를 겪었어요. 포기하려는 순간마다 제임스는 우리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 거야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아이를 위해 태교 일기도 미리 써두고 아기 용품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죠. 제임스는 퇴근길에 아기 옷가게에 들러 예쁜 옷들을 사오곤 했어요.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물으면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입힐 거야라며 해맑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드디어 시험관 시술 7번째 시도 끝에 기적처럼 소식을 받았어요. 사라 씨,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착상이 잘 됐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와 제임스는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임신 기간 내내 저는 행복했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지냈죠. 제임스는 제가 계단 한 칸도 혼자 오르내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걱정이 많았어요. 시장 기웃거리기만 해도 뛰어와서 제 손에 든 장바구니를 빼앗아 들곤 했죠.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엘리사가 태어났어요. 우리의 기적, 우리의 천사였죠. 작고 예쁜 손가락으로 제 손을 꼭 잡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사는 눈만 마주쳐도 방실방실 웃어주는 애교 덩어리였어요. 젖병을 물고 우유를 먹을 때면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고 놓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그 시기, 아무리 조심했지만 결국 엘리사가 감염되고 말았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된 엘리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우리 아가가 너무 어린데 괜찮을까요? 불안에 떨며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죠.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주셨지만 결국 엘리사의 작은 몸은 그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엘리사를 바라보며 저는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가만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밤새 울며 기도했지만 하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하늘나라로 떠난 그날, 제임스는 제 앞에서 강한 척했지만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울던 모습을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엘리사의 빈 방을 정리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작은 옷가지들과 장난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웃들이 위로해주러 오셔도 문을 열어주지 못했어요. 제임스는 출근 전 매일 아침 제게 안아주며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었지만 그때는 그 말이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아기 울음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미어졌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을 보면 질투가 났어요. 왜 하필 우리 엘리사여야 했나요?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죠. 그렇게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엘리사의 방으로 가서 빈 침대를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죠. 제임스는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저를 꼭 안아주며 여보, 나도 많이 아파. 하지만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래도 그 말이 저를 조금이나마 버티게 해주었죠. 이렇게 슬픔에 잠겨 지내던 어느 날 제임스가 캠핑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임스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결국 동의하게 되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캠핑이 저희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캠핑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텐트와 침낭을 챙기는 동안에도 엘리사의 작은 신발이 눈에 띄었거든요. 작년 여름 캠핑 갈 때 신기려고 샀던 거였죠.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그 신발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제임스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간식도 잔뜩 사고 따뜻한 담요도 여러 개 준비했죠. 여보, 이번엔 별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보자라며 웃어주는 제임스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풀어졌어요.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몇 팀의 캠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옆자리에 한국인 김씨 부부가 계셨어요.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주셨죠. 이런 곳에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 저희는 매달 이곳에 오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김씨 부부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계셨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강아지가 나중에 저희 가족이 될 맥스였죠. 맥스는 처음 보는 저희에게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경계심이라곤 전혀 없는 순수한 눈빛이었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김씨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분도 자식을 일찍 잃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캠핑을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자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져요. 특히 이 녀석이 있어서 많은 위로가 됩니다. 맥스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시는 김씨 부부의 눈빛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하늘에는 별이 가득 떴습니다. 텐트 앞에 앉아 제임스와 엘리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여보, 우리 엘리사가 저 별이 되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 부부께서 산책을 다녀오겠다며 일어나셨어요. 맥스는 피곤했는지 천천히 뒤따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캠핑장 관리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절벽 쪽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김 부부가 어둠 속에서 산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지신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는 달려갔지만 이미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맥스를 발견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인을 잃은 강아지의 눈빛이 마치 엘리사를 잃은 제 모습 같았거든요. 맥스는 추운 밤바람을 맞으며 덜덜 떨고 있었죠. 저 강아지를 우리가 데려가요. 제임스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핑장 관리사무소에서는 김 부부의 연고지를 찾느라 한참을 애쓰셨어요.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두 분은 자식을 잃고 외롭게 사시다가 이렇게 가셨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맥스를 안고 많이 울었어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며칠 뒤 저희는 공식적으로 맥스의 새로운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 때문인지 맥스도 많이 불안해했어요. 밤마다 김 부부를 찾는 듯 앓는 소리를 내며 울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맥스를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함께 이겨내보자. 맥스는 정말 영리한 아이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맑은 눈동자를 가졌죠. 저희 부부가 슬퍼할 때면 어느새 곁에 와서 발을 올려놓고 위로해 주었어요. 마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맥스는 저희 가족이 되었고 조금씩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를 잃은 후 처음으로 제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왔어요. 맥스가 저희에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나 봅니다. 김씨 부부가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었죠. 맥스와 함께하는 일상이 시작되면서 저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맥스도 김씨 부부를 잃은 슬픔이 컸는지 밥을 잘 먹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맥스를 위해 특별한 영양식을 만들었죠. 맥스야, 이거 한 입만 먹어볼래? 간절한 마음으로 건네는 음식을 맥스는 처음엔 외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죠. 아침마다 맥스는 제 방문을 살포시 긁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산책을 가고 싶어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늦잠 자는 날이면 꼭 깨우러 왔더라고요. 엄마, 이제 일어나요. 같이 아침 먹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저를 깨우는 맥스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매일 아침 맥스와 함께하는 산책은 제게 작은 행복이 되어 주었어요. 동네 골목길을 걷다 보면 아침 일찍 문을 여는 빵집에서 달콤한 냄새가 풍겨왔죠. 할머니께서는 맥스를 보시면 늘 빵 조각을 하나씩 주셨어요. 아이고, 이 녀석 참 영리하네. 사람 말귀를 다 알아듣는 것 같아. 어제도 내가 힘들어하니까 와서 내 손을 핥더라고. 공원에 가면 어린이들이 맥스를 보고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보면 엘리사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맥스가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죠. 아줌마, 강아지가 저희랑 놀아주는 거예요? 맑은 눈으로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그래. 맥스는 친구하기를 좋아하는 강아지거든 하고 대답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맥스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제가 우울할 때면 옆에 와서 머리를 기대고 제가 울 때면 눈물을 핫아주었죠. 특히 엘리사의 생일이나 기일 같은 날이면 더욱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요. 맥스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하면 꼬리를 흔들며 제 무릎에 앉곤 했죠. 제임스도 맥스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퇴근 후에는 맥스와 공놀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주말이면 함께 산에 가서 긴 산책을 즐겼죠. 여보, 맥스가 우리 가족이 된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제임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웃들도 맥스를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는 맥스를 손자처럼 예뻐해 주셨죠. 아이고, 우리 맥스 왔어? 이리 와서 할머니가 주는 거 먹어봐. 할머니께서 주시는 간식을 얌전히 받아먹는 맥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날이 갈수록 맥스는 더욱 똑똑해졌어요. 우산을 물어다 주는 걸 보면 비가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제가 아플 때면 약봉지를 물어다 주기도 했죠. 이 녀석 정말 사람보다 더 영리한 것 같아요 라며 동네 주민들이 감탄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여전히 엘리사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크지만 이제는 그 추억을 떠올려도 마음이 덜 아파졌죠. 가끔은 엘리사가 천국에서 맥스를 보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주말이면 맥스와 함께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곤 했어요. 맥스는 늘 제 옆에서 얌전히 기다렸다가 제가 맥스 것도 있어라고 하면 그제야 음식을 받아 먹었죠.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 가족은 조금씩 행복을 되찾아갔어요. 맥스는 우리 가족의 치유사였어요. 김씨 부부를 잃은 슬픔을 안고 있던 맥스가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 주었죠.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맥스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맥스와 산책을 다녀온 후 갑자기 심한 구토 증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감기인가 싶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더라고요. 제임스가 걱정돼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그냥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맥스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산책할 때 앞장서서 걸었는데 그때부터는 제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마치 제 상태를 걱정하는 것처럼요. 밤에도 제 방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제가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따라왔어요. 결국 제임스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을 찾았죠. 접수를 하고 진료를 기다리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엘리사를 잃은 후로 병원에 오는 게 이렇게 긴장되는 일이 되어버렸나 봐요. 사라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 선생님의 부름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라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귀를 의심했죠. 엘리사를 떠나보낸 후로 임신을 꿈꾸지도 못했는데 이런 기적이 찾아올 줄이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지금 병원에 와줄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는지 제임스는 곧바로 갈게라고 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임스가 도착했을 때 저는 말없이 초음파 사진을 건넸어요. 한참을 사진을 보던 제임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여보, 이게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임스는 계속 제 배를 신기한 듯이 쳐다봤어요. 조심해서 운전해요. 이제 우리 셋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제임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죠. 아니요, 우리 넷이죠. 맥스도 있잖아요. 맥스는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았다는 듯이 제 배에 코를 비벼댔어요.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동이었죠. 맥스야, 너는 벌써 알고 있었구나. 맥스는 꼬리를 흔들며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임신 소식이 동네에 알려지자 이웃들도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는 매일 저녁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을 가져다 주셨죠. 이번에는 꼭 건강하게 나을 거야. 할머니가 매일 기도해 줄게.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맥스는 제 배가 불러올수록 더욱 살갑게 굴었어요. 마치 제 뱃속의 아기를 지키려는 듯이 말이죠. 산책할 때도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제가 쉬고 싶어 할 때면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와서 앉아서 쉬자고 하는 것처럼 굴었어요. 입덧이 심할 때면 맥스가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할 때도 문 앞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았죠.
그럴 때마다 맥스야, 고마워라고 말하면 슬픈 눈으로 절 바라보았어요. 드디어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엘리사 때의 기억이 떠올라 불안했지만 이번에는 맥스가 있어서인지 마음이 한결 든든했죠. 진통이 시작됐을 때도 맥스가 제일 먼저 알아챘어요. 한밤중에 제임스를 깨워 지저대는 바람에 무사히 병원으로 갈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의 둘째 천사 케일라가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케일라는 저희 가정에 찾아온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케일라를 품에 안았을 때 엘리사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케일라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맥스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관찰했어요. 그리고는 마치 잘 지켜볼게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케일라의 요람 옆에 앉아 지키고 있었죠. 그때부터 맥스는 케일라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답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플로리다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처음엔 낯선 환경이 무서웠지만 맥스와 케일라가 있어 든든했죠. 새로 이사간 동네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서 산책하기 좋았어요. 하지만 호수 근처에 악어가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런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택가 근처에 무슨 악어가 있겠어요? 라며 웃어넘겼죠. 동네 주민들이 조심하세요. 얼마 전에도 누군가가 악어를 봤대요라고 말해도 도시 괴담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제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케일라가 맥스를 산책시키겠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케일라가 8살이 된 여름이었죠. 날씨가 좋아서 호수 근처 놀이터에 가서 논다고 했거든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옆집 할머니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맥스가 갑자기 크게 짖더니 케일라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호수에서 커다란 악어가 기어나오는 걸 봤죠. 제 평생 그렇게 큰 악어는 처음 봤어요. 놀이터 근처에서 낮잠을 주무시다 사고를 목격하신 할아버지의 말씀도 생생해요. 처음에는 개가 그냥 짖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깨하는 여자아이 비명소리가 나서 보니 맥스가 아이를 뒤로 숨기고 악어랑 맞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악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어른 키만 했다니까요. 맥스는 케일라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어요. 악어가 달려들 때마다 맥스는 용감하게 맞서 싸웠죠. 그 개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해변가 마트 주인 아저씨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하셨어요. 맥스가 악어의 눈을 정확하게 물어서 공격하더라고요. 마치 훈련받은 군견처럼요. 이웃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놀이터로 뛰쳐나가자마자 엄마, 맥스가 악어랑 싸워요. 케일라의 비명소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케일라에게 달려갔죠. 맥스는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케일라를 지키고 있었어요. 옆집 아저씨가 재빨리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맥스가 악어를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케일라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 악어가 놓쳐졌다면 정말 아찔할 뻔했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도 맥스는 끝까지 악어와 싸웠어요. 30년 동안 구조 활동을 해왔지만 이런 용감한 개는 처음 봤어요. 구조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어의 공격을 정면으로 막아내면서도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녀석이에요. 마을 청년회장이었던 선생님은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맥스가 악어의 목을 물고 늘어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안전한 거리까지 피할 수 있었어요. 그 개가 없었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사고 이후 며칠 동안 동네는 발칵 뒤집혔어요. 뉴스에서도 맥스의 영웅담을 크게 보도했죠. 플로리다 주민들을 놀라게 한 용감한 개라는 제목으로 맥스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어요. 동물병원 원장님은 맥스의 상처를 무상으로 치료해 주시면서 놀라워하셨어요. 이렇게 큰 상처를 입고도 끝까지 싸운 걸 보면 정말 특별한 개네요. 보통 개였다면 첫 공격에 도망갔을 텐데 말이에요. 맥스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의 맥스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그저 귀여운 반려견이 아닌 진정한 영웅으로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김씨 부부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맥스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는 걸요. 맥스는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였던 거예요. 엘리사를 지키지 못했던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특별한 선물이었나 봐요. 그날의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어요. 악어와 싸운 뒤 맥스를 치료하던 수의사 선생님께서 이 강아지는 한국의 진돗개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처음에는 그저 진돗개라는 견종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사라 씨, 진돗개는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아주 특별한 개예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하다고 하죠. 수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검색을 하면 할수록 놀라웠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에게 진돗개는 민족의 자존심이자 자부심의 상징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진돗개처럼 충직한 개는 없어요라는 한 한국인의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진돗개의 특징을 읽으면서 맥스의 평소 모습이 떠올랐어요. 주인을 향한 무한한 충성심, 뛰어난 영리함, 용맹함까지. 맥스는 진돗개의 모든 특성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우리 케일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여준 보호 본능도 진돗개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정말 특별한 강아지를 만난 것 같아요. 제임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제임스도 깊이 공감했어요. 알고 보니 진돗개는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인들이 탐낼 정도로 뛰어난 견종이었대요. 그만큼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죠. 동네 주민들도 맥스가 진돗개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역시 진돗개라 그렇게 용감했던 거군요.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진돗개 이야기만 나오면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맥스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까지 전해졌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수많은 한국인들이 댓글을 달았죠.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세계 최고예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 이어졌어요. 맥스는 회복하는 동안에도 한시도 케일라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다친 몸으로도 케일라의 방 앞을 지키고 서 있었죠. 엄마, 맥스가 나 지켜준다고 매일 밤 여기서 자요라며 케일라가 말할 때면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진돗개에 대해 알아갈수록 맥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돗개는 주인과 깊은 정신적 유대를 형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임신했을 때 맥스가 그렇게 살뜰히 챙겼던 거였고 케일라를 자신의 새끼처럼 돌봐준 것도 다 진돗개의 본능이었던 거죠. 지금도 맥스는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예요. 엘리사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게 해주었고 케일라의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죠. 맥스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한국의 진돗개. 이제는 이 이름이 제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특별하게 느껴져요. 맥스를 통해 저는 진정한 충성심과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답니다. 개는 그저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이런 특별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쩌면 우리 맥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는 맥스를 보며 힘을 얻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특별한 인연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맥스처럼 충직하고 용감한 진돗개를 한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이제는 제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귀한 인연을 만나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반려견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보호자와의 정서적 교류를 위해 늘 곁에 있어주는 강아지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인데요. 현재 독일은 물론 유럽과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진돗개 분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야생동물이 많은 나라일수록 진돗개는 가정에서 꼭 키워야 할 견종으로 꼽히고 있죠. 진돗개를 관통하는 독특한 유전 특성을 꼽자면 바로 야생성인데요. 농촌진흥청은 2년에 걸쳐 고대와 현대의 개 1756마리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한국견들이 다른 외국견들보다 늑대나 코요테의 유전자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만큼 진돗개는 대담하고 용맹스럽기로 소문이 났는데요. 산속에서 멧돼지와 같은 맹수를 만나도 겁을 먹지 않고 일단 덤비고 봅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큰 야생동물과 싸울 때도 늑대처럼 치고 빠지며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특히 개들끼리 싸울 때도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대형 견종과 맞붙기도 하는데요. 이때에도 중형견인 진돗개는 한치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해외 반려견 커뮤니티에는 어느 독일인이 쓴 게시글이 커다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독일인은 진돗개의 용맹함에 대해 감탄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글의 내용은 진돗개들이 들개떼의 공격을 받은 한 마을에서 수호천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은 도심과 떨어진 마을에 밤이 되면 들개떼와 같은 동물들이 내려와 마을을 어지럽히곤 하는데요. 진돗개의 용맹함이 드러난 이 사연을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번역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알프스 마을에서 살고 있는 31살 엠버입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밖에 나가면 기분이 조금 풀릴까 싶은 마음에 잠시 밖을 나갔습니다. 정말 안 될 사람은 끝까지 안 되는지 큰 마음 먹고 나간 그날도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요. 마음을 접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어디선가 강아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곳을 가보았는데 그곳엔 아직 새끼티를 벗어나지 못한 강아지 한 마리가 서럽게 울고 있더군요. 그 강아지는 분명 일전에 시끄럽던 옆집 헝가리인 부부가 한국에서 데려온 것이라며 떠들던 강아지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옆집 헝가리인 부부에게 향했는데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지 않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헝가리인 부부가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 도망치듯 헝가리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강아지는 버려둔 채 말이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아침이 되면 보호센터에 맡기기로 했죠. 하지만 이내 그 선택을 후회했는데요. 종일 뭐가 그리 슬픈지 울더군요. 혹시 배가 고파서 그런가 싶었던 저는 집에 있는 소시지를 주며 조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녀석은 허겁지겁 먹으며 제게 예쁜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그때 잊고 있던 행복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온 이 작은 생명도 이렇게 예쁘게 웃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역시 강아지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인 탓인지 녀석은 낑낑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녀석은 큰 문제가 없었고 가스가 약간 찬 것일 수도 있으니 작은 치료를 하자더군요. 작은 치료임에도 치료비는 만만치 않았는데요. 첫걸음으로 무척이나 많은 돈을 썼지만 비싼 병원비보다는 강아지가 괜찮아졌다는 게 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하고 싶음을 말이죠. 저는 그대로 독일의 복잡한 분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녀석의 주인은 이미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유기견의 신분이었고 그 덕에 저는 어렵지 않게 입양할 수 있었죠. 저는 엉망이던 집을 청소하고 바로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제 삶의 새로운 희망이자 새로운 가족 메이슨을 위해서 말이죠.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제가 고작 이 작은 생명체 때문에 다시 살고자 한다니 놀라웠죠. 새롭게 살고자 하니 제 옆에 있던 소중한 존재가 메이슨만 있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메이슨이 아파서 병원까지 뛰어갔을 때, 집을 깨끗하게 치우려고 결심했을 때, 제 옆에 항상 소꿉친구 제이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는 단지 우정이 아님을 깨달았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반려견 메이슨이 첫 번째로 제 삶을 살려준 것이죠.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1년 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레일리를 낳게 되었는데요. 가장 힘들던 시기를 이겨내서일까요? 제게 찾아온 이 행복한 시간이 유독 달콤했었죠. 하지만 세상은 마냥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메이슨이 아무리 순하고 충성심이 높은 강아지라고는 하지만 아기와 함께 지내는 건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저희 부부는 잘 아는 지인에게 레일리가 성장할 때까지 맡아달라 부탁하기로 하며 메이슨과 이별할 준비를 하기 위해 메이슨을 데리고 단출하게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가 추천해준 야영장이었는데요. 공기도 좋고 넓은 들판이 있어 메이슨이 뛰어놀기 좋다고 했죠. 차를 타고 여행지로 가는 내내 눈물이 흐르더군요. 내 삶을 구원해준 녀석과 이런 단출한 여행조차 함께하는 것이 처음이라니, 게다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메이슨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뒷좌석에서 해맑은 미소와 함께 연신 꼬리를 흔들어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레일리를 품에 안고 있었지만 제 신경과 시선은 온통 메이슨에게 가 있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메이슨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뭐가 이렇게 야속하게 흐르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느새 우리 가족은 야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내내 기분이 울적했지만 이번 여행이 끝나면 정말로 메이슨을 보내야 했기에 저는 최대한 웃으며 메이슨을 대했죠. 메이슨이 기억하는 저에 관한 모습이 울적한 모습인 것을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메이슨과 보내는 시간이 후회가 없도록 마음껏 즐겼는데요. 시간은 역시나 야속했습니다. 아직 제 마음에서 채 떠나보내지 못했는데 밤이 되었고 오늘 밤이 지나면 메이슨과 작별이라는 생각에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제이크는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다며 갑자기 웃으며 제게 말하더군요. 남편의 직업은 공무원이었는데 새로 가는 곳은 넓은 마당을 가진 집일 것이라고요. 넓은 마당을 가진 집이라면 메이슨을 굳이 지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됐는데 말이죠. 저는 메이슨을 지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진작 말해주지 않은 남편이 너무나 얄미워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제이크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신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시골 마을로 발령받는 것은 확실하진 않았고 만약 제게 미리 말했다가 일이 틀어지면 제가 실망만 할까봐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죠.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메이슨은 정말로 잘생긴 외모를 소유한 강아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식구는 조금 외진 곳이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이 되어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옆집 제롬 씨가 숲에서 가끔 들개가 보여 무섭다는 소리를 듣고는 저희도 큰 걱정이 되었죠. 그동안은 레일리가 어려서 집안에서만 자랐지만 2살이 되면 산책도 다녀야 하니까요. 저희는 경비를 위해 유기견 보호소를 통해 메이슨과 같은 진돗개를 2마리를 입양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마리만 입양받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루시였어요. 루시는 눈도 힘겹게 뜰 정도로 연약하고 아주 작은 새끼 강아지였죠. 한국을 통해 넘어왔다는 그 아이를 보고 난 후부터 제 머릿속엔 오로지 루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야만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같이 살던 가족과 헤어져야 할 그 녀석을 데려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거듭 고민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다면 데려오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루시를 데려오기 위해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제게는 가족이 1명 늘어나게 되었죠. 우리 루시는 현재 3살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져 저는 결국 1마리를 더 입양해 우리는 총 6식구가 되었죠. 주말이 되면 우리는 진돗개 3마리와 함께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며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제이크는 제가 강하지만 너무 예뻐해서 딸 레일리가 질투할 것 같다며 핀잔을 주기도 하지만 강아지들의 애교에는 레일리도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아요. 가끔 진돗개의 생소한 독일인들은 간혹 산책할 때 일본견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서 꽤 상세히 설명해주죠. 그때 신나서 들뜬 저의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진돗개 3마리를 데리고 친한 친구를 만나러 독일 가르미슈의 한 마을에 놀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적부터 함께 자라온 소꿉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최근 결혼을 하면서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저는 꽤 오랜만에 친구를 보러 가는 길이어서 설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진돗개들을 소개해줄 생각에 정말 기뻤어요. 결혼하고 처음 보는 친구는 전보다 얼굴빛이 조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한적한 마을로 이사 오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더니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친구에게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몇 달 전부터 들개떼가 나타나고 있어. 6마리에서 최대는 10마리까지 뭉쳐다니는데 마을 주민을 향해 달려들기도 해서 주민들의 불안이 극심한 상황이야라며 토로하는 게 아니겠어요. 또 최근엔 고양이들이나 소형견까지 무참하게 물어 죽이고 있어. 아침마다 끔찍한 사체를 치워야 되라며 호소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심각한 데다 들개떼 포획이 시급한 상태였죠. 그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들개떼의 습격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더라고요. 공격성을 띠고 있는 들개 1마리는 마을 주민이 관상용으로 키우던 공작새와 토끼들을 10여 마리 정도 습격해 몰살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마을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 탐은 들개떼가 토끼집 주위를 며칠을 맴돌더니 하루는 철망을 뚫고 토끼 6마리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이후 좀 더 강한 철조망을 만들어 왔는데 개떼들이 뚫지를 못하니까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가 키우던 공작새들도 모조리 죽여버렸죠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사실 커다란 사냥개들이 유기견이 되면 야생화가 되어 매우 사납고 무서워집니다. 마을 이곳저곳에 들개가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상황이라 산길 속에 사는 마을 주민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마을에 출몰하는 들개들은 대부분 독일 사람한테 버림받은 유기견들로서 야생에서 들개로 변모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자신의 주인에게서 버림을 받은 개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 다른 개들과 무리를 지어 살면서 번식을 했고 점점 들개 무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얼마 전엔 마을에 이런 사건도 벌어졌다고 해요. 들개들이 사람을 물어뜯어 죽인 엄청난 사건이었죠. 당시 마을 주민은 외진 농가에서 개떼가 달려들어 무언가를 뜯고 있길래 살펴보니 사람이었다면서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청년은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신체 상당 부분을 공격당한 상태였고 주변엔 피가 흥건했죠. 청년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사들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다며 치료를 포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친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힘들어하더군요. 저는 바로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우리 진돗개 식구들 3마리가 출동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당분간 이 마을을 오가면서 들개떼를 우리 진돗개들이 제압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 한국에서 진돗개는 곰이나 호랑이까지 물어 죽일 정도로 용맹하기로 소문났거든. 물론 친구는 미심쩍어 했지만 당장 해결책이 없었기에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우리는 진을 쳐놓고 들개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경계심이 많은 들개떼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째 되던 어느 날, 평소엔 조용하던 진돗개 녀석들이 갑자기 주위를 빙빙 돌며 무언가를 감지한 행동을 보이더군요. 이 녀석들은 낮게 으르렁거리면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것을 알렸습니다. 망원경을 들고 보니 인적이 드문 골목 어귀에 들개 10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상당히 커서 보기만 해도 두려워지더군요. 한쪽에는 들개들을 포획할 그물이 있었고 포획 그물 밑에는 들개를 유인할 먹이와 물이 놓여 있었지만 무언가 눈치를 챘는지 저희 쪽으로 달려들고 있었죠. 들개떼가 제 친구를 공격하려던 그때 저희 진돗개 3마리가 동시에 튀어나가며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돗개의 등장에 깜짝 놀란 듯한 들개들은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이를 드러내며 싸울 태세를 갖추었죠. 그러자 메이슨이 컹컹 짖으며 포획 그물이 있는 곳으로 들개떼를 유인했고 나머지 2마리도 들개떼를 철저히 몰았습니다. 사나운 진돗개의 기세에 도망가던 들개들은 그물을 밟자마자 포획되었고 천만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본 마을 주민들은 진돗개들을 향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용맹하고 멋진 개들이라며 엄지를 치켜들었죠. 며칠 뒤 우리 개들은 그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마을 신문지에는 들개떼를 단숨에 제압해버린 진돗개 3마리의 날렵함과 용맹함에 대하여라는 긴 장문이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특히 기자는 진돗개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보인 영리한 행동에 너무 감탄했다며 진돗개 입양을 결심했다고 전했는데요. 들개떼들은 진돗개의 냄새를 맡았는지 그 이후로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저 역시도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든든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후로 진돗개들은 레일리와 우리 가족 곁을 항상 지켜주며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독일 알프스 마을 사람들을 들개떼로부터 진돗개들이 구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반려견으로 길러지던 개들이 유기되면서 들개로 돌변해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들개라 불리는 유기견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희생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라 씨와 엠버 씨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진돗개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